안녕하세요. 야구로입니다. 2023년 롯데 외야는 시즌 전 구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렉스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제 몫을 하지 못했고 시즌 중 퇴출을 당하는 변수가 생겼고요. 가능성을 보여줬던 황성빈과 고승민은 각각 부상과 부진 그리고 포지션 변화라는 이유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주전 중견수로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안건수조차도 시즌 중반 부상으로 수술을 받는 등 2022년 대비해서 주전 3인방 그리고 제4의 외야수까지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롯데는 부랴부랴 2년차 윤동희, 루키 김민석을 끌어다 썼는데요. 다행히도 이 둘이 참 잘해주면서 롯데 외야가 시즌을 잘 치를 수는 있었습니다. 외야 뎁스의 문제 그리고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동시에 희망도 볼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격에서는 괜찮았다고 하지만 수비로 고개를 돌려서 보면 롯데 외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23년 롯데 외야는 플랜 A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2년차 윤동희, 루키 김민석으로 어찌어찌 버텼는데요. 이 둘이 경기에 출장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수비였거든요. 참고로 윤동희와 김민석 모두 프로에 들어와서 외야 수비를 하기 시작했던 선수들이죠. 많지 않은 외야 수비 경험으로 인해서 타구 판단 미스, 그리고 첫발 스타트 미스 등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차후에 경험이 쌓이면 나아질 거라고 희망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데 송구 쪽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롯데 외야수의 송구 문제는 이 둘의 문제만은 아니기도 하지요. 2023년 KBO에서 외야수 보살 순위를 보게 되면 리그에서 보살 순위가 9위입니다. 리그 보살 1위 SSG에 22개가 부족하고 중위권 팀들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9위입니다. 롯데 외야수들의 송구 문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보살이 적다는 것은 상대 주자들의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억제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팀의 실점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리그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은 선수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 김민석이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올해는 1군으로 뛰면서 삼진수를 줄이고 출루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특히 지난해는 송구가 좋지 않아서 뜬공만 잡은 것 같다. 어게임을 기르기 위해서 캐치볼 거리를 늘렸고 마무리 캠프에서 유재신, 고영민, 김광수 코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수정했다. 그런데 만약에 송구라는 능력이 후천적인 훈련, 강화로 인해서 발전이 어려운 선천적인 신체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KBO 리그에서 외야수가 추가 진루를 얼마나 허용했느냐를 보게 되면 롯데가 압도적인 1위죠. 보살 순위 9위였던 롯데가 1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질 않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보살 순위 10위였던 NC가 이 순위는 4위고 보살 8위였던 LG는 이 부분에서 리그 두 번째로 낮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주자를 잡아내는 능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커트맨에게 공을 넘겨주는 중계 플레이만 원활하게 한다면 상대 주자의 추가 진루를 막아낼 수가 있고 실점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즉 개개인의 훈련, 능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팀 훈련, 수비 훈련의 완성도가 이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겨우내 스프링 캠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상대 팀의 주자들이 롯데 외야수들을 상대로 함부로 뛰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